대안의 밤이었습니다. 숨도 얼어붙을 것 같은 그 밤, 윤간의 안채에서 시어머니 윤 씨가 장남의 밥그릇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입 벌려라. 그리고 조상이 흠양하기도 전에 그 밥을 오늘 밤 이 집에서 쫓겨날 며느리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향이 꺾였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었던 밤, 윤간에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신기루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윤간에는 이미 결론을 낸 집이었습니다. 말만 안 했을 뿐 그 집 마당에 발 한번 들여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지요. 오늘 제사가 끝나면 큰며느리 초영은 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인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부엌에서 소곤거리고 우물가에서 눈빛을 주고받고 장독대 옆에서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부터 집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옷깃을 여몄고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눈들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 소문은 담장을 넘어 동네 어귀까지 번져나갔고 동네 사람들은 오늘 윤간의 안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짐작하며 저마다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진즉에 합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둘째 중겸은 관아 서리까지 불러다 안방에 앉혀 놓았지요. 제사상 위에 놓인 음식보다 먼저 이 집에서 오늘 밤 치러지는 진짜 일은 제산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밥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욕심이 이 밤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영은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를 밤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고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초영은 그냥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개고 머리를 빗고 치마를 여몄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이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때마다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갈랐습니다. 손이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였지요. 물을 길어 부엌으로 나르고 또 날랐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집신 밑으로 스며드는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초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3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던 날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이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지요. 등이 떠나가는 것처럼 차가워지는 손을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논 지켜라. 피를 토하면서도 그 한마디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두고 가는 것이 그것 하나여서였는지 아니면 제 처가 그것을 잃으면 이 집에서 버티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초영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초영의 전부였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눈을 감을 때마다 되새기고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그 말로 버텼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초영은 밥을 한 숟가락 덜어 먹었습니다. 잠은 반 토막만 잤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요. 이 집에서 과부란 소리가 작아야 오래 버틴다는 것을 초영은 하루하루 몸으로 배웠습니다. 눈물도 부엌 안에서만 흘렸고 한숨도 아무도 없는 장독대 뒤에서만 내쉬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일은 고스란히 초영의 몫이었습니다. 채를 썰고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매를 지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또 담그다 보니 손등이 갈라져 핏물이 스며 나왔지만 초영은 그것을 닦을 겨를도 없이 다음 음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나물 향기와 국물 냄새가 뒤섞인 부엌 안에서 초영은 혼자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를 때면 솥뚜껑을 열어 뜨거운 김을 얼굴에 쐬었습니다. 그 뜨거운 김이 눈물을 가려주었습니다. 주릉겸은 밤마다 초영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지요.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오다 멈추는 그 순간
초영은 이불을 끌어안고 숨을 참았습니다. 등잔 심지가 흔들렸습니다. 문 바깥의 그림자가 창호지 위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침묵이 협박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문 앞에 선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겁고 충분히 무서운 협박이었지요. 어느 날 밤 중겸이 낮은 목소리로 문 너머에 대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관아 문서가 움직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은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지요. 부드러운 어조 안에 날 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솜으로 싼 칼날 같았습니다. 초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도 크게 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초영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동짓달 바람이 처마 끝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뜰 안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고 그 그림자가 창호지 위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초영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논 지켜라. 문중 어른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랑채 아래 모여 앉아 담배 연기를 피우며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여자가 재산을 쥐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예부터 그런 법은 없어. 과부 땅은 오래 못 가. 어디 전례가 있어야지. 재산은 남자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그건 못 바꿔. 그들은 법도를 말했지만 사실은 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와 의를 내세웠지만 그 뒤에는 탐욕이 버젓이 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초영의 가슴 위를 짓눌렀습니다. 돌 하나씩 얹어 가듯 하루가 지날수록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삼켜도 중겸이 몰아붙여도 문중 어른들이 떠들어도 그저 곰방대 연기만 느릿느릿 내뱉을 뿐이었지요. 사랑채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윤 씨의 눈빛은 그 무엇도 들이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어쩌다 입을 열 때면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남을 다시 해라. 물기가 많다. 그 한마디에 초영은 더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지요. 온종일 손이 갈라지도록 음식을 만들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물기가 많다는 타박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버릴 것이라고, 아들 잃고 마음이 돌아버렸다고. 초영은 그 말들 사이에서 혼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그 겨울에 혼자였습니다. 제삿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동짓달 바람이 한층 거세졌습니다. 달이 뜨고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이었지요. 윤간의 대문 안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두꺼운 속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문중 어른들이 안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겸이 불러들인 관아 서리도 도포를 여미고 한쪽에 앉았지요. 방 안은 사람들의 숨결로 훈훈해졌지만 그 온기 속에는 서늘한 것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이미 승리를 확신한 빛이었습니다. 밥상을 받기 전에 잔치상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초영은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리였지요.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마루 끄트머리에까지 간신히 닿았습니다. 초영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가느다랗게 떨렸습니다. 온종일 만든 밥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려는 것을 초영은 입술을 깨물어 삼켰습니다. 그때 윤 씨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초영 앞에 서더니 날선 칼날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보따리 싸라.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방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윤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박복한 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제삿밥 냄새도 맡지 말고 보따리 싸서 마루 끝에 꿇어앉거라. 초영은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요. 보찜 하나를 끌어안고 찬 마루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 서늘한 나무의 냉기가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마루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마루 위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준겸의 웃음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향에 불이 붙었고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향내가 문틈을 빠져나와 마루 끝까지 흘러왔습니다. 초영은 엎드린 채로 그 향내를 맡았습니다. 이 향내가 오늘 밤 이 집에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맡는 향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고 나면 2번 다시 이 집 냄새를 맡지 못할 것이었지요. 그리고 노는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피로 찍어 남긴 그 말은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초영의 2 손이 마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준겸이 슬쩍 상주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소매를 여미고 허리를 곧추 세웠습니다. 첫 잔을 올리기 위해 술잔을 집어드는 그 순간 준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정한 빛이 번지고 있었지요. 문중 어른들도 그 얼굴을 따라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관아 서리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 씨가 천천히 향로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그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 노인이 향 심부름이나 하는 줄로 알았지요. 그러나 윤 씨는 향로 앞에서 멈추더니 손끝으로 향 하나를 지그시 꺾었습니다. 뚝,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하나에 준겸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입꼬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술잔을 들려던 준겸이 시선을 들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주 자리, 내 자리가 아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집 안의 질서가 통째로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오르던 향도, 올라가려던 술잔도,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의례가 끝나고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손에는 어느새 조상이 흠양해야 할 장남의 매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묵직한 사기 그릇에 고봉으로 담긴 밥이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밥을 들고 윤 씨는 마루 끝에 엎드린 초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흔들림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판결문을 이제 막 읽으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준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막아 나서지 못했습니다. 윤 씨의 눈빛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초영 앞에 우뚝 섰습니다. 달빛이 마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2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입 벌려라. 초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2 눈이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놀라 굳어버린 것인지 초영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지요. 입 벌려라. 윤 씨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더 단호하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그 말 속에 실려 있었습니다. 초영이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윤 씨가 매를 크게 퍼서 초영의 입에 힘껏 밀어 넣었습니다. 귀신이 흠양해야 할 밥이었습니다. 조상이 먼저 받아야 할 제삿밥 첫 술이 오늘 밤 이 집에서 쫓겨날 며느리의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씹어, 삼켜, 한 톨도 남기지 마라. 금기가 찢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향 연기가 방향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마루가 뒤집혔습니다. 준겸이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노망났습니까? 이게 무슨 짓이오? 문중 어른들도 지팡이를 쾅쾅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문을 더럽혔다. 이런 법이 어디 있소? 당장 전연을 끌어내시오. 이 일을 어찌 수습할 것이오?
그들이 초영을 향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윤 씨가 곰방대를 마루에 내려쳤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 방 안이 찰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달려들던 사람들의 발이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내 집 식구 입에 들어가는 밥이다. 누가 감히 막느냐. 그 말 한 줄이 달려들던 사람들을 단단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온 집을 흔들 듯 울렸습니다. 굵고 단단하여 마루의 나무도 기둥도 그 목소리 앞에서 진동하는 것 같았지요. 조상 귀신보다 산 목숨이 먼저다. 내 아들 저승길. 제 처가 따뜻한 쌀밥 한 술 먼저 뜨는 것을 보아야 이 어미가 두 눈을 감는다. 이게 내 법도다. 방 안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관아 서리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윤 씨의 눈빛 앞에 얼어붙었지요. 지팡이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의 입이 스르르 다물렸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 씨가 품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빛바랜 한지 한 장을 꺼내 들더니 그것을 제사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제사 음식들이 흔들렸습니다. 서리가 손을 뻗어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촛불에 바짝 갖다 대어 살펴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종이 끝에는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남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가락에 피를 묻혀 직접 찍은 지장이었습니다. 먹물로 쓴 글씨 아래 피로 찍은 지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남긴 것이었지요. 서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러 온 사람이 오히려 도장 앞에서 손이 굳어버린 것이었지요. 그 자리에서 발을 빼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이 되어 버린 것이었으니까요. 도장 찍으러 왔지. 그렇다면 진짜 도장부터 봐라. 윤 씨가 엎드려 있는 초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서거라. 초영이 힘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보찜을 끌어안은 두 손도 떨렸지요. 그러나 윤 씨의 손이 초영의 팔을 굳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달랐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제삿밥을 삼켰으니 넌 이제 이 집 안주인이다. 그 종이를 당장 내 입으로 읽어라. 초영이 떨리는 손으로 한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재산과 제사의 권리를 아내 초영에게 넘기노라. 마루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초영이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이 집은 사람을 남기는 집이어야 한다. 이제 이 자리에 법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로 읽힌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름겸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장남의 유언장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제사와 법도를 내세워 했던 모든 말이 탐욕의 자백으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그것을 모두 들은 증인들이 빼곡했습니다. 중겸이 끌어들인 사람들이 오히려 중겸을 올가매는 증인이 된 것이었지요. 관아 서리가 관인과 수결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천천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늑대처럼 으르렁대던 문중 어른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지요.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윤 씨의 계략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유언장을 보여주었다면 중겸이 관아 인맥을 총동원에 뒤집었을 것을 윤 씨는 진즉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문중 어른들과 관아 서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이었지요.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게 만들면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증인이 남고 달아나면 탐욕이 확정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동안의 구박도 참마루에 꿇어앉히는 모욕도 나물 타박도 모두 이 한순간을 위한 연기였던 것입니다. 이 집에서 자신만 진짜로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마당에 달빛만 남고 인기척이 모두 사라진 고요한 밤이었지요.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마당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초영이 마루 끝에 홀로 앉아 있는데 윤 씨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곰방대를 내려놓고 초영 곁에 앉았습니다. 오래도록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빈 마당 위로 달빛이 고르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가 아주 낮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리려면 더 독해야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초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도 소리 없이 삼켰고 참마루에 꿇어앉던 날도 눈물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허락된 울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초영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루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달빛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서리가 내린 마당 위에 발자국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가 중겸을 사랑채 앞에 불러 세웠습니다. 찬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향을 잇는 것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자는 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한다. 중겸은 마지막까지 법도를 들먹였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점점 가늘어지고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법도는 이미 윤 씨가 새로 써버린 뒤였습니다. 이 집에서 가문의 체면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중겸이 아니었지요. 결국 중겸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작아지고 사라질 때까지 초영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서리빨 위로 하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영은 남편이 남긴 논 새 맞이기를 지키고 일구었습니다. 봄이면 몸소모를 심었고 가을이면 낫을 쥐고 벼를 베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굽어도 멈추지 않았지요. 한 맞이기가 두 맞이기가 되고 두 맞이기가 다섯 맞이기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드는 해면 윤간의 곳간을 여러 마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었습니다. 윤 씨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두 사람은 나란히 이 집을 지켰습니다. 윤 씨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잘했다, 며느라. 그 두 마디가 초영의 가슴에 평생 남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윤간의 이야기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윤간에는 제사를 바꾼 집이 아니다. 사람을 먼저 세운 집이다. 그 말이 마을 어귀를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윤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윤간에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의식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면 가장 나이 많은 안주인이 며느리들을 한 명씩 앞에 불러 따뜻한 밥을 한술 떠먹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제삿날이면 더욱 그러했지요. 향은 피웁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향보다 먼저 산 사람의 입이 따뜻해집니다. 귀신보다 먼저 사람이 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날을 이렇게 부릅니다. 향을 꺾은 날. 아무리 높은 법도라 하여도 눈앞에 살아 숨쉬는 사람 하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법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한 예가 산 자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윤 씨는 향 하나를 꺾어온 집안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집이란 기와와 나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숨결이 머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 겨울 밤의 마루 위에서 초영이 삼킨 밥 한 술이 온몸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사람이 남아야 집이 남고 집이 남아야 향도 남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